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김대중 분명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야, 탄핵은 그리고 투옥은 수감은 그건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짓이야. 문재인 집단이. 근데 거기 가서 배려를 요구해. 너는 벨도 없냐?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탄핵에서부터 기소까지 전부 조중동이 주도했죠. 인격살인 인민재판. 그 물꼬를 김무성 유승민이 텄죠. 국회에서는. 그게 현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다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번에 김대중 사설, 김대중 지령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들의 사고방식 굉장히 잘 드러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제식으로, 만약에 이 글이 이제 이 사설의 끝부분인데 그걸 제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중동이 뻔뻔하게 주류 제도권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고집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이 조중동이 우리나라 제도권의 지배자입니다. 우리나라 상류층들이요, 주류 제도권 상류층들이 조중동 말이라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정치권이 조중동 눈치 보느라 참회의 참자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은 비빌 언덕이 없다. 당연하죠. 주류 언론도 이거 그냥 진실 묻고 가자 그러고, 정치권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죠. 꽉 막혀 있다. 꽉 막혀 있다란 얘기는 자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이다. 미중 문명 전쟁을 직시하는 것, 북한 자유화를 전망하는 것이 자유혁명의 출발점이다. 또한 탄핵이 박근혜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대한 홍수 같은 거짓 세뇌 폭력이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폭포처럼 쏟아진 거짓 홍수가 우리의 마음과 뇌수를 망가뜨리려 위협했던 사건이 바로 탄핵난동이다. 기댈 것 없는 우리 자유시민은 그래서 지역별, 선거구별 독립유권자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떳떳한 생활인인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견인한다. 우리는 매일 정치 사상을 공부하는 유권자들이며, 그러한 유권자들이 선거구마다 100명만 모이면 조중동과 정치인을 사람 꼴값하는 존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나아가 문재인 586을 박살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김대중 사설에서도 보듯이 저들은 지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조중동이든 한국당이든 기대할 게 없습니다. 뭐 다른 정당, 저도 그것도 별로 기대 안 해요. 왜냐? 근본을 보면요, 이게 근본을 보면 우리가 선거구에서 자율적 자치 능력을 발휘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종북 친북 떼촛불들의 위협으로부터 한편으로는 후보 내지 국회의원을 보호를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와 원칙을 들이대서 후보 내지 국회의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우리가 전혀 안 해온 거예요. 쟤들은 그 무시무시한 조직이 각 지역별 선거구별로 다 뿌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쪽은 그게 전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적이. 그리고 쟤들은 그걸 뒷받침하는 출판, 문화, 연예, 그다음에 언론, 그걸 뒷받침하는 학교 교육 교사들, 그걸 뒷받침하는 대학 교수들, 이게 딱 네트워크로 짜여 있어요. 또 그걸 뒷받침하는 노조, 네트워크로 짜여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지역별, 선거구별, 나아가서 직종별로 작동하는 자유시민 조직을 제대로 만든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선에서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인 정치인들은 저쪽 눈치를 보죠. 특히 수도권 같이 당락이 1000표, 2000표로 갈려버리는 데는 저쪽 눈치 보고 저쪽을 섬기게 돼요. 마음속에서 그 앞에서 완전히 오그라든다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은 그 꼴이 나 있는 거예요. 한 20, 30년 동안. 그 꼴이에요, 지금 상태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그걸 뒤집는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전면적인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수도권, 충청권 같이 예민한 지역에서 한 20, 30석 정도 선거구 단위에서 돌아가는 자유시민 조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쟤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숨은 뜻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지금 조선의 김대중은 지령을 통해서 야, 묻고 가 라고 지령을 때린 거라고 이게. 그러면 조중동이 같은 지령이냐? 지들끼리 내부 총질해. 우리들더러 탄핵 까고 가자라는 사람 보고 너희 내부 총질하지 마. 요새 그게 엄청난 그 유행어인데 조중동 보면 지들끼리 내부 총질해요. 지들끼리 자중질환이에요. 보세요. 조선은 반황교안 노선입니다. 중앙은 황교안 지지 노선이고요. 동아는 널뛰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 야권 어떻게 찜 찍어 먹냐는 방식이 조중동이 각각 다른 거예요. 자, 조선일보 오늘 신문 제목 보세요. 황교안 어떤 혁신도 보수 통합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황교안의 리더십에는 어떤 혁신도 보수 통합도 없다. 한국당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 조선 오늘 제목이고요. 동아 제목 보세요. 인적 쇄신 무풍에, 그러니까 황교안 나경원 체제의 인적 쇄신 무풍에 한국당 내부 폭발. 초재선 7일 중진 퇴진 모임. 동아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중앙은 이제 황교안이 몰리니까 오늘 황교안한테 이면인가 하래해서 굉장히 긴 인터뷰를 실어줬어요. 황교안 자기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자기 말을 발표할 기회를. 그래서 황교안이 인터뷰에서 지지율 출렁이지만 총선은 과반이 목표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를 큰 인터뷰로 실어줬어요. 조중동이 지들끼리 내부 총질하고 있네. 황교안 띄울 거냐? 황교안 붙잡아 내릴 거냐? 지들끼리 내부 총질하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정치 투쟁하네. 그러면 조중동 보고 내부 투쟁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우리처럼 진실 때문에 도저히 탄핵이 묻으면 큰일 난다. 박근혜를 좋아했던 싫어했던 그 사람의 통치 스타일을 좋아했던 싫어했던 최소한 그 인격살인과 인민재판 과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 이거는 폭도 개돼지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이 완전히 밟혀서 돌아가시는 거짓 세뇌가 하루하루 왱왱왱왱 우리의 이 마음과 뇌수를 공격하고 위협했다라는 점에서 그 탄핵 정부 때 얼마나 조중동 나서가지고 그거 했어요. 그 점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열불나서 태극기 들고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나라가 이거 폭도인데. 폭도 나라인데. 이래서 열불나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져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더러는 진실 존중을 얘기하는 사람들더러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 그러고 지들끼리는 누구 세워서 어떻게 찍어 먹을까 둘러싸고 내부 총질하고 자빠졌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이렇지만 바깥 세상은 정말 엄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문재인 586 집단에게 트럼프가 미국이 죽을래 살래 그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렐 와 있고요. 국무성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성 국방성 이쪽이겠죠. 국방성이겠죠. 방위비 협상 대표 제임스 드와트가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셋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이거 뭐냐? 대개 한 서너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 5, 6조 원 정도 내라. 저는 이게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세네탈출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주한미군이 약 3만 명 가까이 있는데 우리 한국군 한 명의 유지비, 국방 예산을 한국군 한 명당으로 나눈 비용, 그 머리당 국방비 곱하기 3만 명 하면 그게 한 5조 안팎 나와요.
근데 주한미군의 3만 명의 파워가 한국군 3만 명 파워보다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5, 6조 요구하는 거, 그건 합리적인 거다. 한국당이 이거 합리적인 거다라고 발표를 해줘야 돼요. 지금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실책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게 대한정당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 회복. 이거 지금 미국이 요구하죠. 이게 지소미아가 그대로 지금 상태로 내깔겨두면 우리가 탈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22일이면 탈퇴가 됩니다.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최종 통보를 한 거예요. 이 3명이 나온 거는 이 한반도 그 책임자들이 경제 파트, 방위비 분담 파트, 그 다음에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3명이 나온 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최후 통첩을 하는 거라고요. 너 개기지 마. 개기면 골로 가는 수 있어. 이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와서 그 5G 협력을 거론을 했다 그래요. 그 5G 협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화웨이를 쓰지 마라. 지금 화웨이 기간망 사업자들이 5G 기간망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들이 5G 장비, 화웨이 장비 쓰는 거를 정부가 금지시켜라. 이거 요구하러 왔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의 그 산불 정책이 있죠. 하나는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걸 문재인이 그 중국한테 약속한 산불 정책이에요. 그 당선되자마자 했을 거예요. 2017년에. 이런 아주 그냥 굴욕적인 약속을 했다고요. 친중 사대주의 약속을 했어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지소미아 이건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초보적 형태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쓰지 마라. 이거는 중국과의 각을 세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은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고요. 즉 다시 말해서 문재인 586 보고 너 정책 기조 안 바꾸면 골로 가는 수 있어. 라고 최후 통첩을 하러 3명이나 온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저는 그 2019년 10월 태극기 물결 이후, 즉 조국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까지의 한반도 전략과 2019년 10월 이후의 한반도 전략이 바뀐 거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들어 죽을래 살래 최후 통첩이 나온 거다. 자, 그 사정을 어떻게 전 정리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는 북한 세팅을 끝내고 미국이 충분히 준비되기 전엔 한국에서 반미 투쟁, 문정권 압박이 없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북한 세팅이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 중국이 무력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거의 100개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충분히 100개 들고 나오면은 이건 북한 세팅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반미 투쟁, 문정권 압박 이건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또 문정권이 지가 알아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반미 투쟁에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절을 넘어간다라는 건 미국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거든요. 일종의 대사관절을 넘어가는 그런 극렬한 투쟁 방식을 취하는 젊은 그 모 단체죠. 이른바 이제 그쪽 진영 단체의 슬로건을 보면 반미 슬로건이 아니에요. 방위 분담금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바가지 씌우지 마라. 그 슬로건 걸고서 온건한 슬로건이거든요. 행동은 주한미군 대사관저, 그 여러 사람들 모여서 하는 집, 거기를 침범한 거예요. 담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주한미군 대사관저를 침범해서 일종의 준 테러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관도 아니고 안국동에 있는 대사관저라고요. 살림살이 집이라고요. 거기 그 안국동 가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한미 대사관 직원들, 주요 직원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그 수천 평에 달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 대사관저를 담 넘어서 들어간다라는 건 이건 거의 준 테러 행위인데 그런 극렬한 투쟁 방식을 취한 그 그룹이 내건 슬로건을 보면 배꼽 작게 온건한 슬로건. 다시 말하자면 방위부 분담금 바가지 씌우지 마셔. 이 슬로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미투쟁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무력화됐고 반미투쟁 설 자리가 없는데 10월에 보니까 사람들은 왕창 튀어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미국이 정책 선택폭이 확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10월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된 거냐. 북한 선택 끝났고 즉 다시 말해서 중국 무력화돼 있고 반미 에너지가 고갈돼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너 압박할 거야. 인마. 이제부터는 너에 대한 립 서비스도 없어. 그냥 내놓고 압박할 거야.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 듣고 곱게 망할래? 말 안 듣고 살벌하게 망할래? 자, 바깥이 이렇게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586 집단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런 인류적 차원, 문명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흐름에 저항한답시고 사회 곳곳에 대못을 받고 뭐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고 법률을 고치려고 그러고 이런 짓을 잔뜩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귀결점은 유혈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586 집단이 곱게 살 수 있는 길은 내년 총선에서 스스로 패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탄핵을 참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선거구별로 움직이는 독립유권자 조직들이 싹이 돋아서 만들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길과 쟤들이 곱게 물러나는 길이 혹은 곱게 망하는 길이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해봐야죠. 그러니까 김대중 씨의 그 지령은 촌놈 겁져가지고 입에다가 이 제크 채우려는 그런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받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11월 9일 날 두 가지 해야죠. 시위를 2번 하자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1시에는 대한문 서울시청에서 하고요. 5시 30분에는 마로니에서 청년 주도로 합니다. 거기에는 이번 주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시민동맹 출범에 참여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핵심 운동가들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슬로건은 앞으로 11월 내내 저럴 텐데요. 공수처는 게슈타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오후부터 그 아시아 태평양 자유시민 회의가 열립니다. 프레스센터고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일본, 홍콩, 대만, 그 다음에 아마 중국에서 온 중요한 분도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미중 문명전쟁과 아태 자유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2부 오전에는 아침 10시부터 동북아 전체주의 반동과 아태 자유시민 동맹이라는 주제로 또 세미나가 열리고요. 금요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위기의 대한민국 자유혁명과 북한 해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010-3330-1142로 참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야죠.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듯이 자, 조선 얼마나 김대중 지령 얼마나 악랄합니까? 저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주류 제도권 언론에 먹히고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사고방식이 지금 야권에 먹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은 저것과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다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유연하고 지능적으로 지역 사회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 운동 역량의 개발, 이게 이제 가능했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열기가 좋으니까 일반 당원에. 그걸 지도부가 그런 방식으로 노선을 택하지 않았던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제는 이 각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 유권자 조직을 만들어서 후보 내지 의원을 지원하거나 혹은 평가하거나 혹은 견인하는 그러한 활동을 펼쳐가야 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 정도의 열성 자원봉사 활동가가 있으면, 지역 활동가가 있으면 그 선거구에서 한 100명까지 조직이 가는 건 쉽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활동가를 모집을 합니다.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330-1142. 독립유권자 조직 자유시민본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언론도 믿을 게 없고 뭐 야권도 믿을 데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죠. 결국 이 게임은 우리가 나서는 게 원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근본을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구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지지하고 혹은 비판하고 견인할 수 있는 담백하고 열정적인 자치 능력이 우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펼쳐진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저렇게 망가졌고, 정치권이 망가지니까 조중동이 최상위 포식자로 딱, 조중동에서 뭐라고 사설 하나 쓰면, 아까 김대중 사설 얼마나 교만해요. 김대중 지령 얼마나 교만한 거짓말입니까. 그렇게 쓰면 그 정치권이 쭉 줄을 서요. 한 번 인터뷰에서 뻥 띄워주면 거기에 충성을 쭉 줄을 섭니다. 거기서 뻥 띄워서 박근혜 나쁜 대통령, 최순실 아바타, 세월호 7시간, 비아그라 그룹 섹스 이렇게 막, 그리고 촛불 집회를 막 찬양을 해주면 그게 그냥 그 성경 말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탄핵 막 소추 저지르고, 거기에 맞춰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용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유시민이 제대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정치가 타락을 했고, 정치가 타락을 하니까 조중동이 최상의 포식자로서 온갖 폐악질을 한 거예요. 조중동이 자기들이 최상의 포식자 되고 그냥 도토리 같은 똘망똘망한 아니라 정말 요만한 그 잔챙이들로 쭈그러들은, 그 인물도 못 되는 걸로 쭈그러들은 존재, 쭈그러진 존재로 변해버린 타락한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니들끼리 갈라가지고 의원 내각제 해. 제왕적 대통령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최상의 포식자, 국회의원들이 차상의 포식자, 잘 나가는 법관도 차상의 포식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과두지배 생태계죠. 그게 저들이 마음속에 뒀던 거라고요. 2016년, 2015년에. 그래서 탄핵이 저질러진 거죠. 저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유시민이 자율적 자치 능력을 직종별, 선거구별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해보시자고요. 바깥의 기운이 이렇게 좋은데 문명사적, 세계사적, 인류적 차원의 변화가 오고 있는데 못할 거 없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